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을 아름답게 보는 시간인 미술 시간입니다. 저는 충남 외국어고등학교 미술교사 김도희입니다. 우리가 오늘 배울 영역은 표현의 확장이라는 부분입니다. 현대 미술에 들어서면서 표현 영역이 많이 확장이 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는 사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많이 즐겨하는 SNS의 모습이 보이죠? 요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일상 사진을 찍고 그것을 SNS에 올리면서 많이 공유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소통을 하는 생활 문화가 발달하였습니다. 그럼 우리는 사진을 올릴 때 어떠한 사진을 올릴까요? 대부분 맛있게 먹은 사진, 예쁜 곳에 간 사진, 그리고 잘 나온 사진 등을 올리죠. 그리고 이 사진을 찍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을 합니다. 위에서도 찍어보고 아래에서도 찍어보고 그리고 밝은 곳에서도 찍어보고 어두운 곳에서도 찍어보고 여러 장을 찍어서 그중 가장 잘 나온 사진을 올리고 그 사진을 통해서 사람들과 소통을 하는 거죠. 그럼 다음 사진을 보고 어떻게 다른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이 두 사진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대상을 찍은 사진입니다. 그런데 두 사진이 되게 다르게 느껴지죠? 각각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나요? 왼쪽은 밝은 분위기이고 테이블을 크게 화면 중앙에 배치를 하였고 그리고 카메라가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어떤가요? 오른쪽은 어두운 분위기에서 화면 가운데 조명만을 켜서 어둠과 밝음이 대조되게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또한 테이블을 멀리 배치하여 전체적으로 찍은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사진을 한번 볼까요? 이 두 사진도 같은 대상을 서로 다른 느낌으로 찍은 사진이죠. 왼쪽 사진은 꽃다발을 위에서 아래로 찍은 거고 오른쪽 사진은 어때요? 꽃다발을 눈높이와 같은 시선에서 찍은 사진이죠. 다르게 느껴지시나요? 이처럼 같은 대상이어도 각도에 따라 그리고 빛에 따라 사진이 전혀 다른 분위기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수업 내용은 사진을 찍을 때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법한 것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선생님이 사진에 대해서 수업을 하는 이유는 사진도 하나의 예술 영역이고 그리고 다른 미술 영역보다 우리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기 때문에 사진 수업을 하는 거고요. 요즘에는 많은 사람들이 핸드폰 카메라를 통해 누구나 언제든지 사진을 찍을 수 있고 사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과 소통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배울 학습 내용을 살펴보면 사진에 대해서 그리고 빛에 따른 사진 효과,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위치에 따른 사진 효과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사진의 개념을 살펴보면요. 사진은 영어로 하면 포토그래피죠. 그래서 그 포토그래피는 그리스어인 빛과 그리다라는 말이 합쳐져서 빛으로 그리다, 빛의 그림이라는 의미를 지니고요. 한자로는 백길사에 참진자를 써서 참인 것을 베끼다 라는 의미로 실제를 그대로 담아낸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말로는 빛그림이라고도 하고요. 이러한 사진의 어원을 정리를 하면은 렌즈 앞에 놓인 대상으로부터 반사된 빛을 그대로 베끼는 작업을 사진이라고 합니다. 사진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을 한 단어로 말하면은 빛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진은 그러니까 빛을 통해서 표현되는 예술입니다. 자, 사진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로 기록과 예술성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인물의 모습, 삶의 모습, 당시 시대의 모습을 사진을 통해 남기고 사람들에게 알리는 기록적인 의미로 쓰여졌고요. 이렇게 기록적으로 쓰여지던 사진에서 미를 발견하고 자신의 느낌이나 생각을 표현해서 조형적인 특성을 지닌 예술적인 의미로 사진은 발달되었습니다. 그런 기록 사진과 예술 사진을 찍었던 사진가의 작품을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기록 사진을 대표하는 사진들입니다. 왼쪽에 보이는 사진은 펠릭스 나다르라는 초상 사진가가 프랑스의 여배우를 찍은 사진인데요.
배경이 없고 여배우의 우아함을 드러내는 등 인물이 지닌 특성을 강조하는 사진으로 당시 인물의 현재의 모습을 기록한 사진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도로시어 랭이라는 다큐멘터리 사진가가 찍은 사진입니다. 이 사진가는 당시 시대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기록을 하였는데 지금 보여지는 사진은 세계 대공황 시기에 농민들의 모습에서 상실감이 느껴지도록 표현을 하였습니다. 도로시어 랭은 사실적이면서도 인간 내면의 감정까지 사진에 드러나도록 찍은 작가입니다. 이러한 기록적인 의미를 지녔던 사진에서 미를 찾기 시작했고 스티글리츠라는 사람이 예술 영역으로 사진을 자리매김하는데 이바지하였습니다. 그래서 스티글리츠의 작품 두 가지를 살펴보면요. 왼쪽의 3등선실이란 작품은 1등실과 3등실을 대조적으로 찍어서 삶의 모습이 진실되게 표현을 하였고요. 오른쪽에 이 사진은 구름 연작으로 시시각각 변하는 움직임을 포착해서 찍은 사진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주변에서 기록사진과 예술사진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진의 특징 두 번째는 사람의 시야 한계와 인식을 넘어서 현실을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카메라는 멀리 있는 것을 확대하기도 하고 확대했던 것을 다시 축소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람의 시점을 해방시키고 자유자재로 늘렸다 아니면 줄였다 하는 특징이 지녔습니다. 세 번째는 복사성과 현재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현실을 복사하고 재현하고 그 다음에 과거의 시점을 현재의 시점에서 재현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마지막 네 번째로 빛과 각도에 따라서 대상이 변화됨을 알 수 있습니다. 빛이랑 각도에 따라 아까 여러분들이 보았던 것처럼 사진의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배울 내용인 빛에 따른 사진 효과입니다. 사진을 찍을 때는 빛이 꼭 필요하다고 했죠. 이 빛이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 사진은 서로 다른 분위기를 나타냅니다. 빛은 다양한 위치에 있을 수 있지만 크게 네 가지로 순광, 사광, 측광, 역광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먼저 영상 하나를 보고 빛이 위치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봅시다. 지금 선생님의 얼굴이 전체적으로 밝았다가 점점 어두워지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이렇게 빛이 움직이는 방향에 따라서 인물의 얼굴이 밝았다가 어두워졌다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이 빛에 따른 효과를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로 순광인데요. 순광은 빛이 모델과 정면으로 위치해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카메라, 모델 순으로 위치해 있는 것이고요. 순광의 특징은 빛을 정면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대상이 가지고 있는 색과 형태를 고르게 나타내고 정확하게 표현되는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전체적으로 밝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광입니다. 사광은 빛이 카메라와 모델 사이에 위치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순광보다 살짝 그림자가 생기고 그 다음에 다음으로 볼 측광보다는 밝은 부분이 많은 것이 사광의 특징입니다. 사광은 인물 사진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것이고요. 밝음부터 어두운 단계까지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입체적으로 표현되는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앞에 지금 그림에서 보이는 사광의 위치는 지금 여기 두 개가 있고 또 다른 두 개는 뒤쪽에서 오는 사광 빛도 45도 각도에 있는 것도 사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측광입니다. 측광은 빛이 대상의 옆쪽에서 오는 것을 말하고요. 빛이 옆쪽에 있기 때문에 한쪽은 밝고 한쪽은 어두워서 밝고 어두움이 뚜렷하게 대비가 되는 사진들을 찍을 수 있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역광입니다. 역광은 대상의 뒤쪽에 빛이 위치해 있는 것으로 카메라와 빛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뒤에서 빛이 오다 보니 대상은 어둡게 표현이 되겠죠. 그리고 사물이 지닌 외곽선은
다른 빛들보다 뚜렷해지고 드라마틱한 표현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역광의 특징입니다. 자, 그럼 다음 사진들을 보고 어떤 빛을 활용하여 찍었는지 살펴볼까요? 두 사진이 어떻게 보이나요? 좀 다른 게 느껴지나요? 주황색 배경의 인물은 빛이 전체적으로 많이 받아서 밝게 표현이 되었고, 이 사진에 비해 옆에 하늘색 배경의 사진은 어때요? 얼굴에 그림자가 조금 더 생겼죠. 그런데 한쪽이 어둡고 한쪽이 밝은 게 아니라 양쪽에서 얼굴에서 가장 튀어나온 부분이 광대뼈가 두 쪽 다 밝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측광이 아니고 사광임을 알 수가 있죠. 다음 사진은 어떤가요? 두 사진이 확연히 다른 것을 느껴지죠. 왼쪽의 사진을 봤을 때 그림자가 어떻게 생겼죠? 옆으로 길게 늘어뜨려져 있죠. 그래서 측광임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의 사진을 보면은 지금 빛이 어디에서 오고 있죠? 뒤쪽에서 오고 있죠. 그래서 인물들이 어둡게 표현이 되었어요. 그럼 이건 무슨 광이죠? 네, 역광을 사용하였습니다. 이렇게 빛에 따라서 사진은 서로 다른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다음으로 이제 위치에 따른 사진 효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카메라의 위치를 말하는 것이고요. 하이 앵글, 아이 앵글, 로우 앵글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앵글은 대상에 대한 카메라의 각도를 의미를 하는 것이에요. 자, 먼저 이것도 하나하나 살펴보기 전에 영상을 하나 봅시다. 그리고 이 영상에서 카메라의 위치에 따라서 어떻게 대상이 바뀌는지 잘 살펴보도록 하세요. 위에서 찍었을 때와 아래에서 찍었을 때 얼굴이 다르게 느껴지죠. 이 다르게 느껴지는 카메라의 각도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이 앵글인데요. 하이 앵글을 설명하기 전에 여러분들 지금 핸드폰을 가지고 있다면 설명을 들으면서 핸드폰을 직접 하면은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하이 앵글은 카메라의 각도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구도로 찍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피사체와 배경을 전체적으로 담을 수 있기 때문에 조화로운 느낌을 주고요. 예시를 보면은 이렇게 얼굴이 크게 나오고 밑으로 갈수록 좁아지는 특징을 지니고, 하이 앵글의 대표적인 예로는 셀카, 그 다음에 위에서 아래로 전체적인 풍경 사진을 담을 수 있는 풍경의 모습, 그리고 음식 사진 등을 예시로 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이 앵글인데요. 아이 앵글은 수평 앵글이라고도 합니다. 이 아이 앵글은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앵글로 피사체와 같은 눈높이에서 촬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눈높이와 카메라의 각도가 같기 때문에 자연스러움과 그 다음에 안정감을 주고요. 내가 마치 현장에 있는 듯한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아이 앵글의 예시를 보면은 이렇게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우 앵글입니다. 카메라가 아래에서 대상을 위로 올려다보는 구도로 촬영하는 것을 말하고요. 원근감을 극대화하며 주요 피사체를 강조하는 사진을 찍을 수 있고, 가까이 있는 것은 더 크게 나타나고 멀리 있는 것은 작게 표현을 함으로써 웅장함이 느껴지는 특징을 지닙니다. 인물의 전신 사진을 찍을 때 아래에서 찍으면 키가 다소 더 커 보이게 느껴지고, 그리고 여러분들 엽기 사진 찍을 때 턱 아래에서 카메라를 놓고 찍을 때 있죠. 그러면은 두턱이 되면서 다소 재미있는 사진도 연출할 수 있는 것이 로우 앵글입니다. 그럼 이 사진들을 보고 각각 어떤 카메라의 각도로 사진을 찍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사진은 지금 높은 곳에서 도시의 풍경을 전체적으로 찍은 사진이에요. 그럼 무슨 앵글일까요? 네, 하이 앵글을 사용하여 찍은 사진이고요. 그 옆에 있는 사진은 풍경 사진을 지금 아래에서 위로 올려다보면서 찍은 거죠. 그래서 로우 앵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인물 사진은
무슨 앵글로 찍었을까요? 눈높이가 같죠. 그래서 I 앵글을 사용한 거고, 그리고 가운데 사진도 어때요? 지금 꽃에 초점을 맞춰서 눈높이와 같은 시점으로 찍었어요. 그래서 이 사진도 I 앵글로 촬영한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초밥 사진을 지금 어디서 찍었을까요? 카메라를 살짝 위에서 찍은 거죠. 그래서 이거는 하이 앵글을 사용한 사진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에게 과제를 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자신의 감성, 그 다음에 느낌을 담아서 사진을 한번 찍어 보는데요. 여러분들이 찍은 사진도 예술이라고 생각하고 찍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변의 모습, 여러분들의 일상 모습을 평소보다 더 감성을 담아서 찍어보고, 그리고 그 찍은 사진에 어떤 빛을 사용을 했는지, 그리고 어떤 카메라의 위치에서 찍었는지 써본 다음에 그 사진을 내가 왜 찍었고, 그리고 이 사진이 무엇을 뜻하는지 작품 설명을 써보는 게 과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벚꽃 사진을 찍고 제목을 붙여주고 순광으로 찍었다는 것도 써주고, 그리고 밑에서 찍어서 로우 앵글인 것을 써주고, 그리고 이거에 대한 작품 설명을 써주고 해서 여러분들만의 작품을 만들어 보도록 하는 것이 이번 시간 과제입니다. 자, 오늘 수업을 끝내기 전에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왼쪽에 있는 단어들이 뜻하는 사진을 찾아보고 사진에 맞는 설명을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먼저 역광으로 사진을 촬영한 것이 어떤 것인지 한번 맞춰볼까요? 저 가장 밑에 있는 사진이죠. 그러면 하이앵글은 어느 사진일까요? 네, 위쪽에 가장 위에 있는 사진이 하이앵글로 찍은 사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로우 앵글로 찍은 사진은 어떤 사진일까요? 네, 가운데 사진이죠.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사진 하이앵글로 찍은 사진에 맞는 설명은 어떤 것일까요? 그쵸. 카메라의 각도를 위에서 아래로 향하도록 찍은 것이 맞는 거죠. 그리고 가운데 사진은 로우 앵글이었는데 이거는 카메라의 각도를 아래에서 위로 향하여 찍는 것을 로우 앵글이었고, 그리고 마지막 역광 사진에 해당되는 설명은 빛이 피사체의 뒤에 있으면서 극적인 느낌을 내는 게 역광에 대한 설명이죠. 자, 오늘 수업 듣느라 많이 고생하셨고요. 여러분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선생님은 여러분을 밝은 모습으로 하루빨리 학교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학교에서 만나요.